네, 이번 영상에서는 경선이라는 작가님의 그래픽 노블 2권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쪽에 조금 소음이 들리는데요. 이해를 해주시고 2권의 각각의 제목은 하나는 이제 데일리 프랑스라는 작가님이 프랑스 유학 당시 겪었던 이야기를 자전적으로 풀어내신 에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오빠가 사라졌다 라는 책인데요. 오빠가 사라졌다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이제 엠번방 사건이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착취물 유포나 소지만으로도 3년형이 선고되는 한국을 배경으로 한 그러니까 이것은 픽션이네요. 그 단어가 안 떠올라서 픽션 그래픽 노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취향은 자전적인 걸 좋아해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작가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캐릭터 뒤에 숨어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욕구나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캐릭터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로 저는 조금 비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전적인 이야기들을 좋아합니다. 자, 그럼 먼저 데일리 프랑스 얘기를 해볼까요? 경선 작가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 만화를, 프랑스에서 만화와 미술사를 조금 공부하셨다 라고 하셨고요. 처음에 그러면 프랑스로 왜 유학을 가게 될까요? 그거부터 한번 보면은 그리고 이 책의 특징은 얼굴에서 코밖에 없어요. 코밖에 없고,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코밖에 없죠. 왜 그렇게 그리셨는지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처음에 나오는 부분부터가 프랑스에서 자취를 시작한 작은 스튜디오는 너무 추웠대요. 그래서 난방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게 되게 공감되더라고요. 저도 뉴질랜드 있을 때 뉴질랜드 자체의 겨울 자체가 온도가 한국보다 낮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냉난방 시설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사실 여름에 괜찮았어요. 건조하기 때문에 여름이 그렇게 덥진 않았는데 겨울이 너무 춥더라고요. 그리고 뭐 전기장판 이런 개념도 없어가지고 걔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오일 히터 이런 거 틀고요. 뜨거운 물 넣은 고무팩 같은 걸 껴안고 자야 돼요. 진짜 원시적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프랑스에 유학 가게 되는지가 처음에 나오는데 잠깐만요. 처음에 그냥 한국에서 살다가 아니네요. 그 부분 좀 나중에 나오나봐요.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도 유럽에 이제 그게 언제야? 15년 전? 네, 15년 전에 유럽에 갔을 때 좋은 기억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일단은 9개국 정도를 되게 빨리 도는 코스였는데 런던에서 인종차별을 당했었고 프랑스에서도 좀 당했던 것 같고 체코에서는 심지어 성추행을 당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럽에 대한 기억이 치키세척기가 이제 다 됐고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으면 이렇게 남자들이 계속 조롱을 해요. 칭칭청 니하오 막 이러면서. 저도 비슷한. 근데 보면은 그런 식의 무식한 인종차별은 보통 다 백인 남자들이 하더라고요. 네. 다른 인종도 아니고 다른 성별도 아니고 백인 남자들이 주로 하더라고요. 전 뉴질랜드 살 때도 인종차별, 모욕적인 인종차별은 몇 번 기억이 안 나는데 다 백인 남자였고 미국에서는 인종차별, 물론 인종차별이었네요. 3번 정도 남자들과 싸운 적이 있는데 인종 바꿔가면 남자들과 동양인 남자랑 한번 싸우고 흑인 남자랑 한번 싸우고 백인 남자랑 한번 싸웠습니다. 여자들은 웬만해서는 인종적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반응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칭칭총이라는 소리를 들었어?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여자들은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 라던가 괜찮아? 막 이러는데 남자들은 신경 쓰지 마 놀리는 거야. 야 그게 뭐가 인종차별이냐? 친해지고 싶었나 보네.
왜? 중국인이라고 해서 기분이 나빴던 거야? 그게 왜 기분이 나빠? 막 이러면서 아예 이해를 못해요. 근데 웃긴 건 남자들은 자기들의 고통에는 되게 잘 공감한다? 그리고 남자의 고통 있죠. 거절당하는 슬픔 막 이런 거에 되게 잘 공감해가지고 여자가 거절하면 엄청난 모욕감을 느끼고 쌍욕을 퍼붓잖아요. 근데 이런 칭챙청 이런 게 모욕적이라는 건 이해를 못하는 거지. 남의 입장에서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남자가 유럽애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인이겠죠. 그러면 근데 그 만약에 네가 백인이어서 누군가가 너한테 Hello American 뭐 이러면서 미국인 안녕 뭐 이러면 어떻겠냐 이랬더니 너무 싫다고. 이거 봐. 그러니까 자기 문제로 만들어야만 이해를 해. 예. 저 동양인 여자애가 칭칭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이건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너 프랑스인인데 너 보고 미국인이라고 오해하면 어떻게 생각할 거야? 이러니까 존나 끔찍하다잖아. 그리고 뭔가 다른 백인 손님들한테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는데 나한테만 안 해. 그러니까 이 주인공한테만 안 해. 그래서 주인공이 안녕하세요 했는데도 대답 안 하고 얼마예요? 딱 이것만 얘기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해도 안녕히 계세요 라고 해도 절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손님한테는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거야.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주인공은 그래서 저기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막 이러니까 그제서야 한 세네 번 하니까 안녕히 가세요 막 근데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일상에서 저게 한두 번이겠냐고. 저걸 매번 저렇게 파이터 모드로 싸우면 진짜 죽어나요. 정말 죽어납니다.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해외 생활에 대한 그런 생각을 접게 된 게 뉴질랜드에서도 솔직히 노골적인 인종차별 하는 거는 그 가끔 그런 백인 남자애들 20대? 10대, 20대 백인 남자애들이나 그런 무식하고 잔인한 인종차별을 하지 뉴질랜드는 진짜 인종차별 청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람들이 진짜 나이스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나는 절대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있기 때문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엄청난 외로움이 있는데 미국은 진짜 짧은 2달 동안의 여행 동안 3번이나 지랄맞게 싸웠다니까요. 한 번은 흑인이랑 버스 안에서 존나 싸우고 소리 지르면서 한 번은 길거리에서 동양인 남자랑 존나 욕하면서 싸우고 한 번은 또 길거리에서 백인 남자랑 존나 욕하면서 싸웠잖아. 왜냐면 나도 이렇게 누가 겁주거나 했을 때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어쩌라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때. 지금은 그냥 지나가겠지만 그때는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백인 남자애가 나한테 Go back to your country 이래서 You go back to your country 막 이랬더니 존나 미국인가? 막 이러면서 왜냐면 지들도 애초에 미국 사람 거기 그 땅 사람 아니었잖아. 와가지고 점령한 거잖아. 원주민 땅 뺏은 거잖아. 그러면서 무슨 그리고 대거 유럽에서 넘어온 놈들이잖아. 그러면서 무슨 Go back to your country야 씨발. 너무 싫더라고요. 흑인이랑도 막 존나 싸우다가 제가 막 Don't be such a drama queen 막 이랬더니 나중에는 걔가 Have a good day 이랬나? 진짜 지랄들이야. 아주 개지랄을 해줘야 돼. 그런 새끼들한테 아주 물어 뜯을 것처럼. 그 동양인 남자랑도 싸울 때 네 매니저랑 얘기하겠다고 막 제가 막 그래서 결국 그 본사에 전화 걸었나 그랬을 거예요. 제가 바로 길거리에 서서 걔네한테 야 전화 걸으라고 제 상사한테 전화 걸라고 해서 막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매번 싸워야 되니까. 근데 난 성격상 근데 이렇게가 안 돼. 난 싸워야 되거든. 근데 무례하게 구는 놈들한테 난 그냥 못 넘어가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공감됐던 게 저도 한동안은 막 범블 이런 거 통해서 BFF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인 친구도 사귀고 막 이런 것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나랑 안 맞아. 저 친구가 한 명도 없는데 제가 이제 드디어 좀 친구 없는 나에 대해서 조금 받아들이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카톡창에 들어갔을 때 그 누구도 나에게 안부를 묻지 않고 아무에게도 연락 없는 이 지금이 좀 평화롭게 느껴지는 단계가 드디어 왔어요. 그전에는 항상 불안하고 외롭고 이랬는데 지금은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이 단계에 오니까 저도 이제 인정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 친구로 사귀었던 과거의 내가 정말 나답지 않았구나. 응? 그러면서 왜 나는 지나가는 프랑스 사람 붙잡고 왜 연습하지 못하는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주인공도 그러다가 그래 남의 나라 말을 배우는 것보다 나 자신을 바꾸는 게 훨씬 어렵겠지. 그리고 별로 바꾸고 싶지도 않은 걸.
애초에 한국 살 때도 그렇게 친구를 많이 사귀는 타입도 아니었는데 그냥 프랑스어로 더 잘하려고 하는 이유만으로 프랑스 친구를 사귀나? 그래서 뭔가 행정적인 처리도 되게 답답하고 막 그런 문제를 많이 겪고요. 말귀도 못 알아쳐먹고 일 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뭔가 빵 하나 사는 것도 못 들어가. 가게에 못 들어가. 그래서 항상 마트에서만 사.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근데 빵이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온 거야. 그래서 왜 많이 나왔을까? 막 이러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다가 막 엉엉 울기도 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전집 사람이 안 내고 가. 뭐였지? 그 전에 살던 사람이 안 낸 요금이 가지 청구됐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또 정상적인 고지서도 받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프랑스어를 못하는 거지 바보는 아니잖아? 내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프랑스에선 난 도움이 필요한 거야. 근데 모자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 모자랄 수도 있지. 그죠? 그리고 프랑스에 가게 된 이유는 영어권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고 독어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럼 진짜 프랑스를 원했던 건 아니죠. 그래서 프랑스 예술학교에 포트폴리오를 보냈는데 그냥 붙어버렸대요. 근데 엄마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동생도 고등학생이니까 빨리 일이나 해라 이랬는데 모은 돈도 있고 프랑스 학교도 합격했으니까 1년만이라도 다녀오겠다. 이렇게 고집 부려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유학 가서 힘들다고 뭐 이렇게 슬퍼할 수도 없고, 그죠? 그리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막 길 물어보는 거. 왜냐면 아무래도 다인종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외국인한테 길 물어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는 워낙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프랑스인들은 프랑스에서 누구나 프랑스어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아빠 저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쳐다보지 마. 저 사람 프랑스 사람이야. 막 이러고 좀 다르죠. 그래서 그리고 뭐 아파트에 뭔가 수리할 부분이 생겨가지고 수리하는 사람 불렀는데 남잔데 그냥 뭐 제대로 된 게 부품이 없어서 그냥 블라인드를 올려준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도 돈을 줘야 되겠죠? 얘네들은 아마 출장비? 그래서 출장비 드릴게요. 얼마 드리면 되나요? 이랬더니 그냥 서비스 해달라는 거야. 근데 나는 저 출장비가 기껏해야 몇만 원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만 원에 한 번 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너무 웃겼어. 어떻게 몇만 원에 일반 여자애와 얘는 창녀도 아닌데 그냥 몇만 원에 한 번 하려고 생각할 수가 있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남자들의 세상은. 이거 봐. 그냥 옆에 앉아봐요. 그러면서 서비스 해달래. 뭘 해달라는 거야 정확히? 어? 뭘 해달라는 거야? 손으로 해달라는 거야? 오라를 해달라는 거야? 아니면 진짜 그걸 해달라는 거야? 근데 무엇이든 간에 저 블라인드 한 번 올려준 값이랑 동일하진 않을 텐데. 너무 심한 후려치기 아니에요? 참나. 그래서 결국 근데 이게 성추행이잖아요. 성희롱이고. 근데 신고도 못해. 도움도 못 청해. 그리고 그냥 참아. 자기가 이제 외국인 유학자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본인이 심지어 피해자인데 도움도 못 청하고. 에휴. 근데 또 화풀이도 못해. 왜냐면 막 집에서 이렇게 했다가 이 여기 남의 집인데 얘는 세입자인데 문제 될까봐. 그러니까 이런 절대적인 약자의 입장이 싫었어요. 근데 저는 유럽 여행 갔을 때 그때 성추행 한 번 당한 거 말고는 진짜 남자들이 뭐 찝쩍대거나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진짜 엄청 많은 남자가 들이대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밥만 먹고 있어도 남자들이 커피 사주고 술 사주고 밥 사주고. 근데 그거를 여자분이 뭐 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앉아서 혼자서 먹고 있으면 계산을 해버려.
해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해버려 계산을. 그리고 와가지고는 막 직접 떼고. 근데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분이 원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제 백인 남자들은 그걸 보면 와, 아시아 여자가 사는 삶은 편하구나 막 이러고. 그리고 길 걷고 있으면 예쁘니 니하오 막 이러고. 정말 계속 스스로에 대해서 검열하게 되는 거야. 내가 밤길을 걸었으면 안 되는 게 아닐까? 내가 집에 혼자 있어서 그 수리공이 날 성추행한 게 아닐까? 뭐 내가 너무 친절했던 게 아닐까? 계속 자기 검열만 하고. 아,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유럽은 길가에 서 있으면 창년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떤 남자가 다가오더니 길 좀 물어볼게요 이러고, 혹시 몸도 파나요? 막 이러고. 진짜 한국이랑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은 길에 여자가 서 있다고 해서 몸 파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완전 개막장이야 진짜. 완전 그냥 뭔가 한국에서도 물론 여자가 강아지 취급을 당하지만 여기는 거의 그냥, 한국에서는 그래도 뭔가 여자가 애완견 취급이라면 여기는 거의 그 뭐라고 하죠? 유기견 취급인 것 같아요. 버려진 개 취급? 개는 개인데 주인도 없는 버려진 개 취급인 거예요. 그냥 길에 서 있으면 창년 줄 알고, 혼자서 밥 먹고 있으면 무조건 밥 사주고선 찝쩍대고. 유기견 취급이죠. 하지만 최소한 한국에서 여자들은 그나마 애완견 취급이라, 저 여자가 남자친구가 있거나 하면은 그래도 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남자들이. 근데 그 동양인이다 보니까 아예 완전히 도구화, 대상화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예 인간으로조차, 물론 한국 남자도 여자를 거의 인간으로 생각은 안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은 인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면, 여기는 아예 인종이 달라버리니까 완전히 섹스토이로 생각을 하는 그런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응, 그치. 조심했어야지가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보통인 세상에서 살고 싶다. 더우면 짧은 옷을 입고 싶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냥 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예를 들어 내가 화장을 하고 싶으면 하고, 뭐 야한 옷을 입고 싶으면 입고. 그러니까 좀 편한 옷, 신체 노출이 있는 옷. 그런데 뭔가 서울에서는 확실히 솔직히 화장을 안 하고 싶고, 더 그냥 그 누구에게도 잘 보이려고 하고 싶지 않달까? 반발감이 있어요. 반발감. 그리고 노출있는 옷도 입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도 속박이거든요. 자유롭고 싶은데. 그리고 막 아무래도 방탄소년단이나 오징어 게임이 유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국말을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한국말로 친구랑 얘기하고 있으면 막 말 걸고 와가지고 자기 케이팝 좋아한다, 케이드라마 좋아한다 해도 하나도 공감이 안 돼. 그것도 그래요. 저도 뭐 한국의 문화, 뭐 나는 솔로는 여전히 보지만 별로 한국의 문화에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외국인 친구가 되는 건 너무 지치는 일이었다. 그치? 왜냐면 주인공은 김치도 안 챙겨 먹고 화장품도 아벤느 쓰고 드라마, 영화 한국 거 안 좋아하는데. 근데 술을 배우게 되죠. 맛있는 와인을 마시게 되고. 그리고 중국인들이 그렇게 집에 초대해서 맛있는 걸 해주면 답례를 해야 되니까 떡볶이 해주고 뭐 이런 거.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리고 한국인 친구들끼리는 서로 의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한국인들은 꼭 외국 나가면 한국인들이랑 안 어울리려고 하잖아. 웃기지. 중국인들은 똘똘 뭉치잖아요. 인도 사람들도 똘똘 뭉치고 이러는데 한국인들은 서로 안 어울리려고 해. 그리고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고 씩씩하게 씩씩하게. 이거 되게 공감됐어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 누군가를 초대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은 여유에서 나온다. 우리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그 애들은 다음엔 우리가 뭘 또 해줘야 되지? 라는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은데
드디어 친구가 되고 싶었을 텐데. 근데 이 사람은 얻어먹을 때마다 뭐 해줘야 되지? 뭐 해줘야 되지? 계속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난방이 안 돼가지고 감기 걸리고. 근데 애초에 이 프랑스로 온 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 하러 온 건데도 이렇게 궁상 맞고 불행해, 인생이. 그래서 행복? 일단 좋은 대학에 가야 돼. 살을 빼야 돼. 예뻐지면, 취직을 하면, 돈을 많이 벌면, 훌륭한 사람이 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이런 한국에 그런 기준들이 많잖아요. 저도 여전히 뭐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끊임없이 어떤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쫓기지 않고 지금에 감사하며 행복으로만 나아갈 수 있을까? 지금 행복하지 않은 것은 괜찮지 않아. 그래서 외국에 온 것이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달라질 줄 알고 무언가 마법 같은 일이 저절로 일어나는 줄 알고. 저도 뉴질랜드 가서 엄청나게 불행했거든요. 거기 가도 제 우울증이 치유되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거기서 뭐 영주권 받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간 거다 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조소도 배우는데 조소도 재밌고 같이 뭐 피크닉도 다니고 집도 이사하고 파리도 놀러 가고. 근데 저는 사실 파리가 좋은 기억이 아니거든요. 그냥 저는 파리도 뉴욕도 좋은 기억이 아니에요. 너무 overrated. 그러니까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다. 전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파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다지도 복잡하고 아름다운 도시라는 것과 그럼에도 어떤 감흥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막 프랑스 종업원이 막 What do you want? 이러다가 I speak French 이러니까 막 그제서야 beautiful mademoiselle 뭐 어쩌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 그런 것들도 불편하고 저는 그런 불편함이 되게 공감이 돼요. 뭔가 그게 약간 patronizing, 그러니까 상대방을 되게 어린아이 취급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르고 달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외국인이 한국인한테 할 때 그런 유아한테 하듯이 하는 그런 거 되게 불편하고 불쾌해하는데 되게 공감이 되네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도 이분은 타고난 성정이 불같고 예민한 탓에 억울한 일을 잘 참지 못했다. 저도 그러다 보니 세상을 차단하고 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조차 길에서 뭐 말 걸어가지고 길 물어봐가지고 알려주면은 같이 저녁에 밥 먹자 그러고 엄청 찝쩍대네. 진짜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분이 엄청 미녀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저는 진짜 그 추행 한 번 말고는 진짜 그 어떤 남자도 저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뭐 안부를 묻는다든지 뭐 같이 밥을 먹자든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전혀? 네. 그 당시에는 그래도 제가 렌즈도 끼고 꾸밀 때였는데도 굉장히 미녀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길만 걸면은 계속 니하오 니하오 이러고 막 성희롱하고 막 자꾸 다가와서 찝쩍거리고 뭐 진짜 끔찍한. 저는 근데 사실 여행하면서 정말 그때 그 추행당했던 경험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있잖아요. 여전히 불쾌하거든요. 그 기억은. 딱 한 번이었는데도. 왜냐면 그때 제가 대응을 제대로 못했어서. 그리고 유럽에서 인종차별 당했던 것도 횟수로 따지자면 2-3번밖에 안 될 텐데도 그게 잘 잊히지가 않아요. 엄청 불쾌해요. 근데 이게 본인이 남자여서 성차별을 안 당해본, 그리고 본인이 백인이어서 인종차별을 안 당해본 사람은 아예 모르는 감각일 거예요. 아예. 왜냐면 인종이나 성별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모욕을 내가 모르는 타이밍에 완전히 불특정 다수한테 당하는 경험은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건 그나마 쟤네들이 날 싫어한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냥 길거리를 걷는데 아무 영문도 모르게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니하오, 칭칭청, go back to your country 이거는
그냥 나의 인종과 성별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기억은 엄청 강력해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간에 한 번만 일어나도 그게 굉장히 타격이 있습니다. 굉장히 별일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뭔가 칭칭총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막상 그 백인이 뭐 미국인이라고 조롱을 당한다던가, 아 진짜 미국인들 멍청한 미국인 새끼 뭐 이러면서 조롱을 당한다거나, 아 재수없는 프랑스 새끼 이러면서 조롱을 당한다면은 내가 프랑스인인 건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내가 미국인인 거 바꿀 수 없는 건데,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내가 알지도 못하는 타이밍에 누군가한테 공격당하고 조롱당할 수 있다는 그 감각을 걔네가 느껴보면 알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불쾌하게 놀랍고 당황스럽고 서러운 건지 당해보면 알 텐데. 안 당해보니까 걔네는 거의 모르죠. 아 그리고 외국인 선생님들이 이름 발음 잘 못하는 거? 그런 것도. 아 그리고 동양인 여자만 그런 모욕 당하는 게 아니라 남미 여자애도 막 지나가면서 카카오 막 이런대요. 진짜 어이없어. 근데 보면 가해자는 또 다 남자야. 그냥 남자들이 남자를 괴롭히고 또 남자들이 여자를 괴롭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물론 여자도 여자를 괴롭히지만 여자가 여자를 괴롭히는 방식은 좀 다른 방식인데, 이렇게 길거리에서 누군가한테 소리를 지르고 위협을 하고 이거는 대체로가 남자가 남자 혹은 남자가 여자한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bullying을 하는 거죠.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말 그대로. 뭔가 그냥 모욕하면서 놀리면서 괴롭히고 아니면 성추행이나 성희롱하면서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그러니까 얘는 외출만 하면은 어디에서 누가 갑자기 나한테 칭칭총을 할지, 갑자기 와서 오늘 저녁에 뭐 해요? 라고 물을지, 무슨 거의 공공재야 공공재. 아무나 와서 놀려도 되고 아무나 와서 손잡고 나랑 데이트하자라고 해도 되는 무슨 공공재 유기견이야 완전. 그 누구의 것도 될 수 있는 그냥 널브러져 있는 그냥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껌처럼 돼. 아무나 와서 찔러봐도 되고 아무나 와서 너 나랑 놀자, 너 내 거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냥 진짜 이 여자분이 당하는 취급을 보면은 이 서양의 남자들은 이 여자를 이 길바닥에 붙은 껌처럼 대해요 진짜. 아무렇게나 찔러보고 아무렇게나 밟고 아무렇게나 성희롱하고 진짜 그렇게 대한다니까 완전히. 완전 버려진 유기견 대하듯이, 주인이 없는 버려진 유기견 대하듯이 넌 내 거야 그냥 손잡으면 데려갈 수 있는 것처럼 막 소리 지르고 놀리거나 아니면 성희롱 성추행하거나. 완전 공공재야 유기견이고. 참나. 에휴. 그렇습니다. 근데 냄비 하나 사는 것도 비싼 냄비 못 사서 고민하는 것도 되게 공감되고요. 근데 또 이제 막 남자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야하게 입고 다니지 말아야죠 막 이런 얘기하고. 에휴, 그냥 한심해서 일일이 말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또 한국 돌아간다는 생각하니까 다이어트 집착하고. 에휴. 아 맞아, 이런 건 있어요. 한국에서는 민소매를 못 입었는데 프랑스 와서 오히려 민소매로 입었대요. 왜냐면 계속 야 중국인 건니치와 니하오, 근데 또 한국말은 안 해. 그것도 차별이야. 한국 차별. 한국인은 왜 안 알아줘? 안녕하세요 이거는 모르니까. 그것도 기분 나쁘지만 물론. 맞아, 막 우리나라 길거리에 백인 지나가는데 헬로우 이런 거랑 느낌 비슷한 거야.
아니 언제 나한테 인사해도 된다고 했어? 근데 칭칭청 이거는 옆에 백인 지나가는데 빤히 쳐다보면서 헬로 헬로 이러는 거야. 근데 누가 백인한테 그런 무례한 짓을 해요? 안 하잖아. 근데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잘 생각해보면 헬로 눈 크고 코 큰 백인이다 헬로 이러는 거라니까. 근데 그 무식한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봐. 어떤 한국인이 그러는 거 봤어요? 백인한테 헬로 헬로 이러는 거 봤냐고. 안 그러잖아. 물론 빤히 쳐다보는 경우는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 백인 여자들이나. 저번에 나 지하철 탔는데 외국인 여자를 어떤 늙은 아저씨가 빤히 계속 쳐다보더라고. 말 걸고. 내가 아시아인이라는 걸 일깨워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가 날씬하지 않다는 사실은 잊혀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아 그리고 프랑스 남친을 왜 사귀었는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옐로우 플래그는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황신호라고 하나? 어쨌든 적신호 같은 거는 계속 있었어요. 첫 만남에 불행한 가정사를 늘어놓고 사사건건 인정과 칭찬을 바라고. 근데 그냥 얼떨결에 사귀었어요. 이 여자분도 호기심이 있었거든요. 뭔가 눈이 정말 파랗다, 되게 이상하다 이런 생각으로 사귄 거야. 근데 이제 엄청 함부로 대했던 거죠. 그 애는 내가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너 그 목걸이 누가 사준 거야? 너 좀 살찐 거 같은데? 아시아 여자는 원래 말랐잖아. 네가 사는 거지? 휴대폰 보여줘. 어떤 남자랑 연락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대요. 왜냐면 그니까 왜 그런 남자를 사겨? 막 이럴까 봐. 근데 결국 한국 그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한 번도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작은 기숙사 방이 진짜 집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가고 싶었다. 웃을 필요 없고 아무 말도 할 필요 없는 내 집. 엉망으로 텅 빈 집.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다. 그쵸? 어디에서도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다 라고 한국에서조차 못 느끼니까 결국은 그냥 내가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 나 혼자 사는 공간? 거기만 내 집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2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쓰셨는데 2권이 안 나왔어요. 안타깝게도 1권이 이게 2019년에 나왔는데 안타깝게 2권이 안 나왔습니다. 아 근데 이 영상이 길어졌네요. 오빠가 사라졌다도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건 따로 찍어야겠네요.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